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목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도심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이 앞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했던 도심 외곽과 같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용자들이 한결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우수 기자입니다. 요즘 마실버스가 인기입니다. 울주군이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마실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10개 노선에 공공형 버스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등 생활권 중심에서 2km 이상 떨어져 있고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노선 월 평균 8,700여 명 정도가 마실버스를 이용하는 등 노령층에는 효자 노릇을 하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운행 정보를 알 수 없고 버스 정보 안내기에는 마실버스 정보도 표출되지 않습니다. 울주군 언양 알프스 시장 일원입니다. 지난 2015년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된 곳이지만 5일장 등 사람 왕래가 많은 날이면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언양 알프스 시장 앞 구 언양 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20여 개의 노선버스가 정차하는 곳으로 주요 이용층은 고령자입니다. 월 평균 승하차 인원이 10,000여 명에 달하는 언양 읍내 거점 버스 정류소입니다. 하지만 승강장 크기에 비해 부족한 버스 정보 시스템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환경도 허술합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교통사고 건수는 11,190건, 이 가운데 노인 교통사고가 1,741건으로 전체의 15.6%에 달합니다. 특히 노인 교통사고의 30%는 보행 중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체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고령층,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낙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사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어르신들이 마실버스를 이용하시면서 그리고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시고 귀가하실 때는 편안하게 버스 승강장에서 대기하시다가 귀가하시는 그러한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실버스의 위치, 도착 정보 등 실시간 운행 정보, 노선별 승하차 정보, 고령자 보행 안전을 위한 보행자 횡단 정보, 유동인구 분석 정보 등 시시각각 달라지는 여건을 분석해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국비 10억 원 등 전체 1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우리마을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사업은 내년 2월 완공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제1회 부울경정책협의회 정례회와 경제동맹 출범 기념행사가 어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부울경 세계시도는 기념식에서 초강력권 발전계획 수립과 초강력 협력 분야 국비 확보, 제도 개선 등 대정부 공동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울경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출범한 부울경 경제동맹의 상생 발전과 상시적, 포괄적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세계 시도지사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늘어난 57만 7천 명으로 고용률도 60.6%를 기록하며 지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울산의 실업률은 3.3%로 지난 2021년 6월 이후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마지막 관문인 문화재위원회 세계문화유산 분과위원회가 오늘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11명으로 구성된 유산분과위원회 의원들은 암각화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연구 보존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적인 심사 활동을 벌이게 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유네스코 신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보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유네스코 신청 찬성 결론이 나면
오는 9월에 문화재청의 준비 작업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재순 울산 소방본부장은 어제 울주군 청량읍의 회화댐 일원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바람에 따라 침수로 인한 수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재난 대비 예찰 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이재순 본부장은 풍수에 대비해 소방장비 100%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공원 야외 물놀이장이 오는 18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울산대공원 야외 물놀이장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매일 300명이 상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은 이용객의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매시간 50분 운영, 10분 휴식으로 운영되며 이용객은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서 돗자리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의 한 달치 수도 요금으로 자그마치 150만 원이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더 황당한 건 요금 폭탄을 맞은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2월 30대 한모 씨는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집에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간 무려 531톤을 사용했다며 156만 원이 청구된 겁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비어있는 시골집에 들르곤 했던 아버지가 사망한 건 지난해 1월. 그런데 그로부터 10달이 지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500톤이 넘는 물이 사용된 걸로 나온 겁니다. 이전까지 사용요금이 없었던 탓에 계량기 고장은 아닌지 상수도 사업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건 이상이 없다는 답변뿐. 점검 결과 누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누수도 아니고 원래는 계속 0톤 이러다가 갑자기 이 한 달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다니까 뭐 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년간 수도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문이 잠겨있는 빈집이라는 이유로 전화 검침을 한 건데 물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만 믿고 사용량을 0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댁 같은 경우는 자물쇠로 잠겨있고 잠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매달 정례 현장 검침을 못한 거는 맞아요.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사용량 없는 걸로 넣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하지만 이런 식의 전화 검침조차 매달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 이웃집이 담벼락 공사를 하면서 드나들 수 있게 됐고 뒤늦게 앞마당에 있던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 사용량이 500톤을 넘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할 때는 자기가 검침을 100% 했다. 자기는 뭐 가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일단 검침원을 믿고 모든 게 지금 들어오는 자료 갖고 부과를 하는 거라서. 문제는 계량기에 찍힌 수치가 수년간 누락된 사용량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치로 보고 누진제까지 적용해 요금을 부과한 겁니다. 500톤 넘는 물을 사용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걸 한 달 동안 사용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검침이 제대로 돼서 조금이라도 있는 걸 알았다면 아버지도 주의를 하셨을 거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묻지마 요금 폭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뒤늦게 요금 재산정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검침원을 징계 조치하고 이번 기회에 검침 체계 전반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는 36건의 안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는 울산시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7건, 울산시 전시 컨벤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시장과 교육감 제출 9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장 임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북구 송정동 제2고헌초등학교 예정부지에 추진 중인 울산 특수교육원 설립에 주민의 의견 반영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락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어제 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개최한 특수교육원 설립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수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길 수만은 없다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기대했던 고헌초등학교가 예정부지에 설립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신임 원장 임용 후보자로 김철준 전 울산 원예농협조합장이 추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임용 후보자로 김철준 전 원예농협장을 낙점하고 울산시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경제진흥원과 경제일자리재단이 통합 이후 첫 원장 후보가 된 김철준 전 조합장은 학성고 출신으로 제2대에서 3대 울주군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4년부터 16대부터 20대까지 연속 울산 원예농협 조합장을 지냈습니다. 김 임용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 사장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갈취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의 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업체 사장이 환경미화원 3명의 임금 33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속이는 등 허위 서류로 임금을 빼돌렸다며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물론 미화원들이 갈취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울주군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14개 교회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 시설 보조금 18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상 학교는 시설 보조금을 활용해 화장실 개선과 옥상 방수, 교실 출입문 교체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성면 제거와 내진 보강, 방화구획 개선 등 학생 안전 확보 사업과 교실과 특별시 확보 등 학교 시설 증개축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최근 3년에 걸쳐 441억 원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사립학교로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빠른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정보 제공에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기관 취업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업계고 졸업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의 한 과정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후배들 대상으로 되게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나름의 저만의 노하우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울산시 교육청은 지역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에 취업한 직업계고 선배에게 직접 취업 준비 과정과 합격 전략을 듣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추가 편성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준비하는 과정을 좀 막막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직업계고 졸업생 중에 취업하고 있는 선배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 특강도 듣고 취업 준비 과정이나 합격 전략들을 직접 들어보게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 환경부 울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에 근무 중인 졸업생들이 강사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취업 준비 과정과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도 선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선배님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들으니까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교육청은 매년 울산시 직업계고 학생 40여 명이 실제로 전국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만큼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고교 오픈스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에 사회공헌기금 7,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어제 울산 북구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현대차 노사 관계자를 비롯해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탁된 기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경로식당,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됩니다. 복합문화공간인 지관서가가 북구에 개관했습니다. 지관서가는 울산을 포함한 전국에 설립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 속에서 잠시 생각을 쉬고 마음의 눈으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800여 권의 도서와 함께 다양한 인문 강좌 프로그램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현재 5곳이 운영 중이며 북구에서는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에 처음으로 개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자와 실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울산시 제1회 정신재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정신재활 사업의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정신장애인 당사자 연구와 울산시 정신재활 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정신재활 공개토론회를 통해 울산의 정신건강 사업과 관련 기관을 홍보하고 정신질환 치료 회복 재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인식 개선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학병원과 울산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제5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대학병원은 100점 만점에 99점을, 울산병원은 만점을 받아 두 병원 모두 5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군별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 원, 남구 517억 원, 동구 161억 원, 북구 261억 원, 울주군이 4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4.6%가량 줄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